안녕하세요. 바른TV의 바른남자입니다. 요즘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불법 폭력 파업을 해도 회사가 노조에게 배상을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일까요? 얼핏 들어도 황당한 이런 내용이 정말 노란봉투법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듯이 노란봉투법은 노동권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며 오히려 불법 파업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걸까요? 이 쟁점에 대해서 최근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바른사회와 국민노조가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경영계를 대표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반면 노동계 쪽에서는 노동 현장에 평생 헌신해온 국민노조의 김준영 사무총장이 특별연사로 참여하여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선 변호사, 이승길 교수가 발제를 했고, 최준선 교수, 조동근 교수, 김용춘 한국경제원 고용정책팀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두 가지 이슈에 집중해서 이번 세미나 결과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 바른남자, 법도 잘 모르고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조가 폭력, 파괴 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진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바른남자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둘째, 이런 해괴한 법이 외국에도 있냐 하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특히 영국에도 유사한 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확실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미나 소개에 앞서 일단 현재 노조의 배상 책임에 대해 우리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노조법 제3조를 보면 노조가 정상적인 쟁의, 즉 정상적인 파업을 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는 노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파업인 경우 법이 노조에게 유리하게 노조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파업인 때인 거죠. 제4조에서 보듯 법이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 행위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해도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축사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이 법안이 노동자의 불법 쟁의 행위까지 면책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주장은 후에 발표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연사로 나선 김준영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와 같이 하신 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전설로 알려지신 분이죠. 10대 후반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민노총 전신인 전노협의 사무차장을 지냈습니다. 즉 민노총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분입니다. 노동운동가답게 이날도 노동운동의 신성함과 노동 3권의 중요성부터 강조했습니다만 노조의 불법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노동 3권이나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국민의 글로벌한 권리를 저해하자는 게 아니고 약자 코스프레 하거나 또는 자기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동을 하는 그런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어서 김 사무총장은 노란봉투법 관련 유사 법안이 11개나 발의된 것을 벌떼 입법이라고 부르며 이는 민주당이 약자 코스프레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그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것,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는 손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러냐? 민주당의 심파적 공격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입니다.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필연적 사건으로 둔갑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심파적으로 신소봉대해가지고 약자 편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술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 법안 수십 명 행정서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벌떼 입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는데 첫 발제에 나선 정의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들 중 대표적인 4개 안들을 비교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4개의 법안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노조가 계획하거나 지시한 경우에는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라도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은 폭력과 파괴가 일어나고 노조 측에서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것이다 라고 커버해 준다면 절대로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일반인 시선으로 봐도 이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정의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폭력과 파괴 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폭력과 파괴 행위도 용납되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용자의 평등권, 재산권, 경영권 및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길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표를 보면 한국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연평균 38.7일로 한국 회사들은 1년에 한 달 이상 파업으로 작업을 못하고 있네요. 미국의 5.4배이고 일본의 193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이승길 교수님의 발표 자료인데요. 2번 항목을 보시면 노란봉투법 내용 중 폭력 파괴의 경우에도 그것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정의선 변호사와 같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자꾸 위에서 1번 이야기를 하면서 노란봉투법이 폭력 파괴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위 1번 항목만 보면 노란봉투법이 폭력 파괴 행위는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2번 항목이죠. 얼마든지 폭력 파괴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폭력 파괴와 관계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나 노조원들이 폭력과 파괴를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네요. 다음 슬라이드는 선진국에는 이런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부에서는 영국의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날 토론에 나온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의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님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제적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발의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쪽이 아마 영국 정도가 아마 사례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도 사례를 보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한이 없고요. 또 영국의 노조와 우리나라 노조는 다릅니다. 영국의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외부 감사도 받고 관련 주무관청에 가서 신고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그렇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어떻게 쓰는지도 합법적으로 씁니다. 또 영국의 노동활동 자체도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문화적 토양이 다른데 영국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영국의 사례를 하나 들고 와서 이걸 이상하게 대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사례는 다음 김 팀장님의 요약문에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시듯 영국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이 있다는 주장은 많이 왜곡되었네요. 일단 영국은 노동조합에는 배상 상한선이 있지만 조합원에게는 배상 상한선이 없고요.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폭력적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영국이든 모든 나라건 노조의 불법 폭력에 대해 회사가 배상 청구 못한 것은 전 세계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토론으로 나선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교수님도 노란봉투법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처럼 불법 행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리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법률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 행위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고 손해배상법 체계를 허물며
한국의 사법체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학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도 재미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2020년 기준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59건 있었는데 이 중 58건이 민노총 사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운동에는 민노총이 주력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법은 민노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를 해도 회사가 배상을 못하게 하는 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법안인 것도 사실이네요. 다른 남자가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 같습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에는 이 이외의 문제점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손해배상 면제 대상의 확대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지면 차후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미나 전체 영상을 보시려면 요 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